시륵 사권 세조 2년 7월 4일 심리 첫 번째 기사 1456년 명경태 7년 행부사정 박수미가 상언하기를 신은 초이하의 한사로서 안으로 할아버지와 아비의 음덕도 없고 밖으로 의탁할 가까운 척도 없이 오로지 은혜만을 입어 벼슬이 산품에 이르렀으므로 항상 머리가 부스스러지고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갚기를 도모하는 마음 품고 있는데 어지감히 이름을 위하여 사정을 꾸며서 천청을 더럽히겠습니까? 다만 생각하는 것은 신의 부모가 경상도 거창현에 살고 있는데 신의 아비는 나이가 지금 60세이고 어미는 61세입니다. 신은 외아들로서 설하를 떠나온 지도 금년이 벌써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신은 매양 돌아가 봉양하고자 했으나 부모께서 항상 신에게 생명이 다하도록 힘을 다하여 성상의 은혜에 보답하라고 경계하였고 또한 신도 견마의 생각을 품고 있어 지금까지 미루어 혼정 신성을 오래 하지 못하였습니다. 근자에 또 신의 어미가 풍지를 얻어 병상에 누웠다고 들었습니다. 신의 남은 나이로 병든 부모를 모시고 약을 만들어 조금이나마 반포의 정성을 펴고자 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명하여 신의 직을 거두어 늙은 어버이를 끝까지 봉양하게 하소서 임금이 명하여 부모가 있는 금방 고을의 수령에 임명하게 하였다. 반포는 부모의 은혜를 갚습니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4일 심리 두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기를 금천과 과천을 합하여 한 현으로 만들고 임진과 장단, 임강을 합하여 한 현으로 만들어 금천과 임진으로 치소를 삼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4일 신미 세 번째 기사 병조에 전제하기를 응사로서 나이 만 55세인 자는 별시위 갑사의 예의에 의하여 자원에 따라 상관직을 주어서 거간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4일 심리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도 경상도 관찰사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진서를 인쇄할 종이를 올려보내지 말게 하고 본도와 전라도 충청도에서 각각 종이와 먹을 수송하여 진주에 새로 새긴 판자를 사용하여 인출케 하되 중익에는 15벌, 좌우익과 독진에는 각 10벌을 갈무리하게 하고 본도에서도 별도로 지묵을 준비하여 숫자를 요량을 인출하여 올려보내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중익은 함길도와 평안도에 설치하였던 특수한 군사 조직 중익, 좌익, 우익의 편제를 중심으로 군익도를 만들어 적의 침입을 대비하였다. 독진은 각 지방에 독립하여 있던 진영인데 중요 고을과 해안지대에 두었다. 첨절제사나 그 고을의 수령이 이를 다스렸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4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경상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도내의 대구 군에서 일찍이 사창을 설치하여 시험하게 하였는데 과연 백성에게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실제 조사하여 아뢰고 또 원래 지급하였던 곡식의 숫자와 현재 이 시기 불어난 숫자 그리고 처음 설치한 월일과 나누어 주고 거두어 들인 절차를 아울러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사창은 민간에서 주도하여 운영하던 의창은 하나이다. 의창의 환국이 모자라 군자창의 곡식이 환국으로 전용되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든 재료로서 절이의 이식을 붙여 거두었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정창손을 수충경절 좌익공신 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우찬성 집현전 대제학 겸 판의조사 겸 성균 대사성 세자 2사 봉원 부원군으로 강맹경을 수충경질절 좌익공신 의정부 좌참찬 세자 우빈객 진산군으로 권남을 수충위사 협책 정랑 동덕 좌익공신 이조판서 집현전 대제학 지경련 춘추관사 길창군으로 신숙주를 수충위사 협책 정난 동덕 좌익 공신 병조판서 보문각 대제학 고령군으로 김하를 공조판서로 하한을 중추 원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5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기를 제주목사 설효조를 좌목에 등록하되 그러므로는 제주목사는 제도 처치사 예에 의하여 좌목에 등록하게 하라 하였다. 좌목은 관리들이 앉는 차례이다. 즉 서열을 말하는데 각 관사마다 그 좌목이 있어 본직에 임명된 날짜 그 서열을 기록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5일 임신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구제도의 궁성문으로 돌아올 때 오품 이하에게는 근수 노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어쩌다가 부득이한 문서나 우구를 가졌을 때 출입하기가 곤란하게 되니 청컨대 이제부터 오품에서 9품까지 각각 1인을 데리고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본조와 집무소는 직책이 대궐 안의 검령을 담당하고 있으니 시기에 미쳐야 할 일이 많은 난관도 또한 각각 사령 3인을 대동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르고 병조의 당상도 역시 각각 사령 3인을 대동하도록 명하였다. 근수노는 높은 벼슬의 관리의 출타 시에 수행하여 시중드는 관청의 사내 종이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5일 임신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도관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일찍이 내린 전지에 조사의 기생첩이 낳은 자식은 그 아비의 원에 따라 나이 많은 노비로서 속신하여 면천하게 하라 하였으나 정력하는 법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면천한 뒤에는 대개 한가히 노는 자가 많으니 청컨대 속신한 천첩 자손의 예의에 의하여 보충군에 소속시키게 하라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6일 대이후 첫 번째 기사 연희공 등지에서 농작물을 구경하고 모하간에 이르러 열병하고 소작을 베풀고 황공한 뒤에 군사들에게 수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성승이 몸소 대역죄를 범하였으니 그 아비 성달생도 의당 법에 연좌되어야 합니다. 청컨대 무덤 위의 의무를 철거하소서. 권저는 그 아내와 아들 권 자신이 몸소 대역죄를 범하였으니 몸은 비록 이미 죽었다 하더라도 의당 법에 연좌되어야 합니다. 청컨대 고신을 추탈하고 무덤 위의 의물도 철거하여 무덤을 지키는 사람과 제사도 없애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여 경주에 안치한 성명대군의 저성씨를 석방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7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기를 정난 당신의 난신에게 연좌되어 정력한 사람들 가운데 공천 사천 이외의 부녀는 모두 공신의 집종으로 주라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1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검으로는 출사하였다고 복명하는 자와 수령 만호 찰방으로서 일시적 사무로 인하여 서울에 오는 자도 인견하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1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조아익 공식 김질에게 말 한 필을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1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왜 혹은 정대량이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 때부터 나라에 대하여 정성을 바쳤으며 전자의 귀국의 서계를 받아 도주에게 주어 상판하는 외순의 일정한 숫자를 정하여 접대하는 비용을 들게 하는 대로 실로 힘을 썼습니다. 내가 여기에 올 때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너가 큰일을 이루었으니 반드시 높은 벼슬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나이 젊은 자도 호군이 되는데 노인으로 또한 호군이 된 것은 마음에 매우 부끄럽습니다. 높은 벼슬을 받는다면 죽어도 후회가 없겠습니다 하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오래도록 충성을 다하였고 지금 또 도주의 선척 정수에 관한 서계를 받아가지고 돌아가니 공로가 없지도 아니합니다. 청컨대 대호군의 직으로 올려주어서 오는 자를 권장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12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역신을 죽인 일을 종묘와 사직에 고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12일 김효 두 번째 기사 대사원 신석조와 자사관 이종검 등이 상소하기를 죄가 있는 자를 반드시 벌수면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두려움을 알게 되고 죄가 중한데 벌이 가벼우면 악한 짓을 하는 자를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늘의 신등이 역도들을 모두 법대로 처치하기를 청하여 여러 번 천총을 번거롭게 하였으나 모두 윤호를 받지 못하여 분하고 억울함을 이길 수 없어 또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니다. 신등이 삼가 서경을 보니 이르기를 악을 제거할 적에는 그 근본을 길이 건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유등이 무사들과 교결하여 비밀히 사사당파를 부식하였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지친인 까닭에 그대로 두고 불문에 붙였으니 은혜가 지극히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징계되지 아니하여 도리어 분한과 원함을 품어 다시 흉악한 무리를 모아 안으로 궁인들과 결탁하여 난을 선동하려고 하였습니다. 만약 전하께서 기미를 밝게 보시는 밝음이 없었더라면 화단을 반드시 도모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죽어도 남는 죄가 있을 것인데 다만 기내에 유배하여 편안히 살게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호랑이를 길러서 근심을 남기는 것이므로 신등은 평소부터 분하게 여기던 바입니다. 지금 모욕한 자들은 거의 모두 유생의 오합한 무리로서 본래부터 위망이 없었으니 저들이 이유 등의 이름을 빌리려고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분함을 품은 자들의 마음으로 어찌 기꺼이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모욕에 참여한 정상이 명백한데 모조리 따져서 묻지 않고 특별히 너그러운 법에 따라 먼 지방으로 옮기기만 하고 법대로 처치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어찌 악을 제거할 적엔 뿌리까지 없애는데 힘써야 한다는 뜻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사사로운 은혜에 따르지 마시고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이 유등을 빨리 법대로 처치하여 화단의 근본을 끊어버리소서. 대저 법률의 연조가 있는 것은 그 뜻이 그 당자만을 죽이는데 그치면 대악을 징계하고 그세 사람을 징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계전, 이맹진, 유사지, 조철산, 조영서 등의 아내들은 법에 마땅히 연주화되어야 하는 자들인데 홀로 그대로 두어 불문에 붙이고 자기도 그대로 두니 대역죄는 시로 종묘와 사직에 관계되는 것인데 어찌 전하께서 사사를 하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춘추의 법에서도 난신을 죽이고 역적을 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당례를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강희연 같은 자는 법연하게 공사에 관련된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니 됩니다. 일찍이 이계의 인심이 흉흉하다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역도들이 성승의 집에 모여서 모반을 꾀하던 날에도 역시 참여하였고 성산문을 끌고 함께 이웃집으로 들어갔으니 어찌 그 음모를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이제 다만 법대로 처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전적으로 풀어주고 또 벼슬할 것을 명하시니 그것이 먼저 당례를 다스려야 한다는 뜻으로 볼 때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시경이 말하기를 형제가 집안에서 싸우지만 바깥의 모욕은 함께 막는다고 하였으니 굴욕의 친친 가운데에서도 지극히 가까운 것은 형제입니다. 환란이 있을 적에는 오히려 서로 구원을 하는 법인데 어찌 형을 대악이라 모고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집에서 그 정을 확실하게 아는 자는 형제와 같음이 없습니다. 안신소는 안철선의 동무저인데 그가 들은 것은 반드시 사실일 것입니다. 어찌 하루아침에 기생을 말해 듣고 급하게 고발하였겠습니까? 더욱 그 아비가 아직도 살아있으며 안신소는 사리를 아는 문사로서 비록 그 형은 돌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찌 그 아비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들은 것은 반드시 사실이었으며 안철선이 음모에 참여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죄를 묻지 않으시니 그것이 옳은지 아직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은 상례를 답습하고 구례도 도습하는 말로서 번거롭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역도들에게는 마땅히 법에 정한 이상의 형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도리어 너그럽게 법을 쓰시니 되풀이하여 생각해보아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제왕이 형벌과 상을 주는 도리는 하늘의 뜻에 순종하고 사람의 마음에 맞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일은 사람들이 통분하게 여기는 것이니 하늘의 뜻도 따라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한때의 사사로운 은혜로서 만세 큰 법을 폐하십니까? 신등은 그래서 간을 해치고 쓸개에 사무치도록 강력히 말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의 재량으로 신하와 백성들의 분함을 풀어주시면 종묘와 사직에 심히 다행하겠으며 국가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12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서연의 녹간 6명과 검간 4명을 전이 겸간 관제에 의하여 좌보득 우보득은 종삼품 좌필선 우필선은 정사품 좌문학 우문학은 정오품 좌사경 우사경은 정육품 좌정자 우정자는 정칠품으로 하여 풍계에 따라 제수하고 녹과는 과에 따라 녹을 지급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12일 김효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휘는 박팽령 하위지 이계등과 함께 모여 영무를 꾀하였으니 그 죄는 능기처사에 해당하며 정몰과 연좌도 모두 율문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처참과 연좌는 권저 등의 예에 따라 하고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이휘는 이계의 매부로서 역시 연모에 참여하였다. 처음에 사건이 발각되었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와서 아뢰기를 신이 그들의 업무를 알고 벌써 병조판서 신숙주에게 고하였습니다 하니 이나에 업무했던 상황과 업무에 참여한 사람들도 모조리 아뢰었다. 그가 신숙주에게 고하였다고 하는 것은 6월 초 1일의 조회 때 예조에서 대가를 수행할 때였는데 이휘가 말하기를 그늘에 고론하는 말이 있습니다 했을 뿐이요 다시 다른 말이 없었는데 이휘는 이로써 스스로 면한 것을 바랬던 것이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10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평안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전자에 조공하러 오는 야인을 모조리 한 길 또 한 길로만 서울에 올라오게 하고 본도를 거쳐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또 구루에 험한 요새를 설치하고 방비하였으나 이번에 이만주와 동참 등이 내조할 때 만약 평안도 경내의 길을 거쳐서 오기를 요구하면 막지 말고 객관에서 대접하여 올려보내라. 만약 명나라 사신이 회정할 때를 당하게 되면 편리한 대로 잘 타일해서 깊숙하고 먼 곳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가 명나라 사신이 강을 건넌 뒤에 올려보내어 명나라 사신이 알지 못하게 하고 또 모름지기 먼저 계달해야 한다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11일 김효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최예종, 최윤종, 최유중의 고신을 회수하여 양계 변방고를 관노로 영속시키고 김이와 귀생도 아울러 양계 변방고를 관노로 영속시키고 김자평도 변방고를 관노로 영속시키고 심종은 고신을 회수하여 먼지방에 유배시키라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1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흥령부 대부인 이씨가 병이 들었으므로 중군과 세자가 나아가서 문병하였다. 이씨는 윤번의 처이다. 세조의 왕비 자승왕의 모친이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1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성씨는 이용의 양모인데 또 엄난한 행동까지 있었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도 이제 석방을 명하시니 실로 옳지 못합니다. 하삼도는 해마다 흉년이 들었고 금년에 또한 가뭄이 심하여 백성들이 실롱하였는데 순찰사를 파견하여 인간을 소유하게 하는 것도 신등은 역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하삼도에 흉년이 든 것은 나도 본래 알고 있다. 그러나 순찰사를 떠나보낸 뜻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성씨의 일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6사권 세조 2년 7월 1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흥령부대 부인 이씨가 졸하니 조씨를 3일 동안 정지하고 형조판사 성봉조 우부승지 한계미 첨지중초원사 민원 필선 서강에게 명하여 호상사로 삼고 이어서 관에서 상구를 다스리게 하고 염습 5층 소렴 19층 대렴 50층을 쓰게 하였다. 층은 벌을 말한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14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언양현감 김권이 하직하는 임금이 사정전에서 인견하고 이르기를 서울의 관리는 항상 눈앞에 있으므로 오히려 그 시비를 살필 수 있으나
수령은 먼 곳에 떨어져 있어 귀와 눈이 미치지 못하므로 내 더욱 마음을 쓰게 된다. 그러나 진실로 백성을 사랑한 실적이 있으면 승문하여 보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언성부사 유사지는 백성을 사랑하고 군사를 어루만져 현저한 성적이 있었으므로 그족과 유성원의 반역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좌되지 않았으니 그것을 보면 알 것이다. 너희들은 홀로 한 골에 처해 있고 모든 시비가 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마땅히 자기 자신을 삼가야 할 때인 것이다. 만약 혹시 건신하여 실적이 있게 되면 내 응당 듣고 보상하여 줄 것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14일 신사 네 번째 기사 평안도 함길도의 관찰사와 절제사에게 유시하기를 송골매 체포군에게 자질구레한 요역을 일찍부터 면제해주지 않고 비록 물고 한 자가 있어도 또한 보충해주지 않았다. 그 때문에 매 잡는 일에 매우 소홀하게 되었다. 이 뒤로는 조부 이외에 역사에 보내지 말고 만약 물고 한 자가 있으면 즉시 보충하라. 또 매 잡는 기계도 지인과 주사의 무리로 하여금 검찰하게 하여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키니 이제부터는 건건하고 조수가 있는 자를 골라서 충차하여 폐단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14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 명하여 장맹창을 석방하게 하였다. 강맹창인데 장맹창.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1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백간이 단복 차림으로 건정문 바깥들에서 거애하고 이어서 허기 차림으로 양전에 위로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1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상의원에서 소대를 양전과 세자에게 바쳤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15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조하승지 한 명에게 명하여 명나라 사신을 문안케 하고 각각 소목 500건, 후추 1두, 호피 40장, 웅피 4장을 주었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15일 이모 네 번째 기사 흥령 부대 부인 이씨에게 미두 각각 100석, 종이 200건, 백면포 10필, 백저포 10필, 마포 100필을 부의 보냈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15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흥령 부대 부인의 습령 빈장의 전과 우제 졸곡의 전과 제는 유사에서 공판하고 조전 석전 상식과 상망제 유명일 제사는 졸곡전에는 유사에서 공판하고 졸곡뒤에는 본궁에서 공판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15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대궐안에서 공상과 경의 공처에서 술의 사용을 일제 금지시키되 수성궁과 자순궁, 명수궁에서는 종전대로 술을 쓰고 또 민간에서 술을 사용하는 것도 금하지 말라 하였다. 수성궁은 문종이 승하한 문종의 후궁만을 모아 거처하게 하던 별궁이고 자수궁은 세종이 승하한 뒤 세종의 후궁만을 모아 거처하게 하던 별궁이고 옛 무안대군의 사제였다. 영수궁은 태종이 승하한 뒤 태종의 후궁만을 모아 거처하게 하던 별궁이다. 아이고야.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15일 이모 일곱 번째 기사 충청 전라 경상도 순찰사의 사목은 이러하였다. 1. 모든 포구에서 병선을 정박하기 어렵고 시운지도 모래가 메워져 물이 얕아서 배를 정박할 수 없는 곳과 아울러 옮겨서 정박할 수 있는 곳의 유무. 1. 모든 포구 안에서 이웃 포구와 서로 가깝거나 육지의 진과 멀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 사는 데와 멀리 떨어지고 방어도 긴요하지 아니하여 협파하거나 병합할 수 있는 곳. 1. 모든 포구에서 병선을 대소 절반식으로 하는 것의 편리 여부와 물이 얕은 곳에서는 작은 배만 전적으로 정박시키는 것의 편리 여부. 1. 배 위의 진물은 몇 년이 지나면 못쓰게 되며 또 항상 몇 벌을 저장하여야 완급에 대비할 수 있는가. 1. 군선이 없으면 그대로 혁파하는 것의 편리 여부. 1. 모든 포구의 군정의 허실과 군사들을 무수하며 훈련시키는 실적을 점검하고 겸하여 병기의 이둔을 살피고 군사의 실이 있는 자와
있는지와 병기를 수리 정비하는 기술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 1. 모든 포구 중에서 외구의 첫 길목에서 방화가 가장 기묘한 것은 잡된 요역을 전부 면제하고 비록 어쩔 수 없이 진상한 물선이라도 수군에게 채취시키지 말고 인리들로 하여금 마련하게 할까. 1. 모든 포구의 수군은 산지와 해변 고을 사람을 서로 절반씩 번갈아 가면서 지키게 할까. 1. 둔전과 자염에 모두 군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으면 반드시 소홀하여질 것이니 둔전과 자염의 편리 여부를 조사할까. 1. 해변가 봉화의 숫자를 일일이 법에 맞게 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를 조사할까. 1. 배 만드는 나무를 점검할까. 1. 연해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대오를 편성하고 두목을 정하여 각자 스스로 방위하게 할까. 1. 연해 여러 고을 가운데 기묘하지 아니한 곳은 병합하고 적이 다니는 요회지에는 큰 진을 설치하고 군사도 정원할까. 1. 연해 여러 진에서 적이 다닐 만한 가장 기묘한 곳에는 성을 쌓을까. 1. 군기를 새로 만들고 보정하는 도해소를 두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 1. 화포와 총통의 체제가 거칠고 조잡하여 완급에 사용하기 어려우니 고쳐서 상정할까. 1. 수령과 만호가 탐호하여 백성에게 포악하게 구는데 민간의 이해와 군사들이 고락을 조사할까. 1. 수령과 만호로서 만약 불법한 일이 있으면 3품 이하는 직단하고 2품 이상은 계문하여 죄를 논할까. 1. 연해에만 큰 진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연해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큰 진을 많이 설치할까. 1. 제때에 미처 시행해야 할 일이 있으면 먼저 시행하고 나서 아래일까. 1. 태안에 파던 포구의 예틀을 다시 굴착하여 조선이 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새로 굴착할 만한 곳이 있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살필까. 자염은 바닷물을 조리어 소금을 만드는 것이고 도에서는 물건을 모으거나 사람을 모으기 위하여 도마다 설치하던 장소이고 직단은 직결 처단을 말한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1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흥령 부대부인 이씨의 장례는 대군의 예를 사용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1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전 복내 박인경이 그 딸을 양녕대군 이재의 아들과 약혼시켰다가 뒤에 다른 사람과 혼인하였으므로 사헌부의 명하에 탄핵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1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중궁이 별전에서 성복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18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비로소 육선을 진허하였다. 일찍이 형령 부대 부인이 졸했기 때문에 육선을 되지 않았었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18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대간에서 성시 석방의 불가함과 순찰사 파견의 불가함을 청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18일 을이후 세 번째 기사. 명하여 좌의정 한학의 집 가동을 부르게 하고 아청면포 단원령 회색면포 겹타포 유청 주겹 천리 백주 겹리두 토흥면포 칭령 흑마포 천리 각각 1령 백저포 천리 2령 흑사피 유화를 노상에 나아가게 가서 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18일 을이후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장맛비가 달이 넘도록 그치지 아니하여 농사를 해친 매우 심합니다. 천근에 날을 가리지 말고 사대문에서 날이 개기를 비는 영제를 행하고 외방에서도 또한 향과 충문을 내려주어 즉시 그것이 가 닿는 날에 성문에서 영제를 지내게 하고 동시에 경내의 산천도 기청을 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1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명나라 사신을 사정전에서 연회하였다. 윤봉은 병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 김흥에게 말 한필 흑마포 20필 백저포 20필 흑마포 천리 백저포 천리 각각 1령 변화 침석 8장 자색 초립 1장 작설차 5마를 주었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1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외조모 흥령 부대 부인 이씨를 위하여 소공 5일간을 복을 입었다가 이때 와서 벗었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2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충훈부에서 잔치를 베풀고 순찰사 지중추원사 박강 이조참판 구치관 경상도 관찰사 조효문을 전송하니 예조판서 박중손에게 명하여 선언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2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충주 군영의 아전 하도와 안보 등이 문의현과 해덕현에서 공납할 사제감의 선척을 대납하고 민간 사람을 어취하였으니 잡아들여 국문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20일 정해 세 번째 기사 대선 신석조 좌사관 대부 이종검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유 등의 주에는 종묘와 사직에 관계되는 것이니 특별히 은혜를 가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청컨대 모두 법대로 처치하고 난신에 연좌된 사람과 당녀인 사람들도 또한 모조리 그 죄를 죄상대로 바로 잡아서 선이 전지하기를 이유 등의 사건은 그들과 관계된 것이 아니며 거기에 연좌한 사람도 모두 법에 의거하여 처단했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신석조 등이 다시 아뢰기를 지금 그 죄는 신등만이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청컨대 모두 법대로 처치하여 신하와 백성들이 소망을 풀어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의심할 만한 죄를 형장으로서 옥사를 만드는 것을 옳지 못하니 경등은 다시 청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20일 정해 네 번째 기사 2조에서 아뢰기를 역성들이 패단을 일으켜 영로가 날로 더욱 세잔하여지니 전의 경기 좌도와 충청도의 정력 찰방은 경기 충청 좌도 정력 찰방이라 칭하고 곧은 길로 충청도 성환역에서 평천역까지는 경기 충청 우도라 칭하고 정력 찰방을 두고 성환과 일신 양도의 역성을 혁파하고 또 종전의 경기 좌도 찰방 소관이던 청호, 가천, 강복 등 3개 지역은 지역이 우도에 가까우니 청컨대 이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20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절제사 양전에게 유시하기를 지난해 야인들이 나의 저기한 처태라고 하여 올라온 자가 매우 많았다. 금년에는 경이 요량의 부득이한 우두머리 추장으로 서울에 올라오고 싶어하는 자와 지난해 오지 못한 자만을 적당히 헤아려서 올려 보내라. 야인들 가운데 올라오는 자가 많으면 각 읍과 각 역에서 배단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만약 갑자기 그들이 오는 것을 막게 되면 정세가 통하지 못하여 와서 붙으려는 마음을 막기 쉬우니 그것은 대단히 좋지 못하다. 경은 자세히 살피고 헤아려서 처리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2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경상 전라 충청 3도 순찰사 지중추원사 박강과 부사 이족참판 구치관 등이 배사하니 사정들에 나아가서 인견하고 소작을 베풀었다. 헌간 정균에게 명하여 술과 안주를 가지고 가서 한강에서 전송하게 하고 이어서 풍악을 내려주었다. 또 도승지 박원형을 보내어 박강과 구치관에게 각각 초구 초관 이염을 하사하고 계양군 이정과 익형군 이관도 영을 받들고 가서 전송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2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도둑이 도승지 박원영의 집에 들어가 의복을 훔쳐갔다. 임금이 그 말을 듣고 명하여 사대문을 지키고 수색하게 하는 동시에 박원영에게 유의, 단위, 겹이 각각 한 벌씩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22일 기축 두 번째 기사 대선 신석조 자사관 이종금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건자의 역도들을 모조리 법대로 처치할 것을 청하여 여러 번 신청을 번거롭게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으시는 뜻을 계유하여 주셨으니 성상의 교훈이 순수하고 절실합니다. 그러나 신등이 고집하는 것은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천하 국가가 같이 하는 것이요 임금이라 해 사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 등의 죄는 왕법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전일에 살려주시어 인심이 다분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흉도들이 끌어다가 그들 당으로 삼았으니 실로 화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너그러운 법전에 따르시니 그것이 신자들이 더욱 통분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 이 계전 등은 모두 반역도당의 지친으로서 마땅히 연주하되어야 할 자들이며 강의하는
벌써 역당의 괴수 이계의 말을 듣고 또 모여서 모사하는 때에 참석하였으며 안철소는 마땅히 박팽년의 막객이 되었으니 진실로 의심할 만한데도 또 친아우가 고발까지 하였으니 그 죄성이 매우 분명합니다. 장맹창 같은 자는 이계의 집과 혼인을 맺어 한 집 같았으며 더구나 모사에 참여했다는 말이 흉도들의 입에서 나왔는데 겨우 한 차례 평문하고 즉시로 놓아 보내게 하셨습니다. 대체로 대역이란 죄는 실로 종묘와 사직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천지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인데 어찌 일시의 사사로운 은혜로서 만세의 공법을 패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종묘와 사직의 대계를 생각하고 언의의 경중을 참작하시어 법률대로 시행하여 오늘의 시민의 소망에 부응하게 하신다면 심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20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전제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점포 모름지기 곡식이 일항이 있을 때 실험해 보아야 기름지고 척박함을 분별할 수 있고 다량하여 숫자를 매기는 것은 마땅히 수학을 한 뒤에 하이하므로 본래부터 한꺼번에 다 행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8월 초승에 경차관을 나눠 보내어 전품을 실행하여 결정하고 수학이 끝남을 기다려서 다량하게 하소서. 그러나 홀로 경차관에게만 맡겨두면 일이 반드시 더딜 것이니 각기 소재지에서 공정한 유향인을 골라 뽑아서 양전하는 규식을 주어서 다량하여 장부를 만들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유향인은 각 고을의 자기 고향 땅에 머물러 있는 풍관을 말한다. 유향풍관이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20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처음에 외선의 안물인 안길이 통사 고점에게 채단 내피를 주어 감옥안 이극배에게 보냈는데 이극배가 받지 않았으므로 고점이 몰래 그 집에 갖다 주었으나 그 집 사람들도 거절하자 고점은 그것을 그대로 두고 가버렸다. 이때 이극배는 선의사가 되어 이미 길을 떠났으므로 그 아비 호조판서 이인손이 사이로 갇혀 예조에 고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고점을 군문하여 자복을 받았으나 이제 그 물건을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저들이 반드시 본주의 관인이 남의 중한 뇌물을 거침없이 받아먹었다고 하여 예의의 나라가 도리어 경멸당하게 될 것이니 마땅히 경상도 관찰서에게 회부하여 안길에게 돌려주며 말하기를 감옥관이 그대가 보내준 것을 받지 않자 고점이 몰래 그 집 사람에게 준 것을 집에서 고발하였기 때문에 조정해서 고점의 죄를 다스리고 또 그대까지도 문책하려고 하다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논제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고 이같이 계유하는 것이 사체에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안물은 자신이 외국으로 갈 때 수행하던 관원인데 조공하는 물건과 교육하는 물건들을 관리하던 책임자이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20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민간에서 흉년에 대비할 때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거의 먹을 수 없는 물건을 가져다가 부과한 숫자만 채우게 되므로 공력만 허비하고 시끄럽게만 할 뿐이다. 이후에 먹을 수 있는 것만 사용하되 제때제때 준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2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헌간 주희선을 보내어 흥령 부대 부인에게 전을 드리게 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일령께서는 가문이 높고 성대하며 쌓인 경사가 면면이 이어오고 타고나신 성품이 부드럽고 아름다우시며 갖추신 덕은 얌전하고 순하였습니다. 사랑으로 모직을 삼고 예의로 가범을 삼으셨으니 자손은 당에 가득하고 성망이 세상에 떨쳤습니다. 어질고 덕 있는 이를 낳으시어 나의 좋은 보좌가 되어 내정을 잘 닦고 외하를 도와서 집과 나라가 편안하게 되고 자손들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으니 바로 내 몸소 행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태교에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영광스럽도다. 혼당이여 초방에서 복령하였고 흰머리 70세이어도 적불이 빛났으니 부귀가 지극하고 수복이 온전하여 일대의 영광이요 만세에 전할 것입니다. 처음 문병할 때에는 조섭을 잘못한 것으로 여기고 약을 쓰지 않아도 나으리라고 바랬는데 어찌하여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아 슬프다. 여기에 이르렀단 말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아프고 슬픈 마음이 매우 간절하여 곧 정성을 펴기 위하여 사람을 시켜 박한 음식을 드리니 연령이 계시거든 험량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혼당은 장모를 말한다. 초방은 왕비의 궁전이고 적불은 왕후가 입은 뻥을 쓰놓은 붉은 비단옷과 거기에 달아놓은 술을 말한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23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도승직 박원영이 명하여 중국에 진원할 반찬거리를 각각 조금씩 가지고 가서 윤봉 등에게 보이게 하니 윤봉 등이 물건을 맛보고 말하기를 좋다. 대구어와 해대 같은 종류는 진원하지 않음이 좋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23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이원에게 공신 녹봉을 환급할 것을 명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23일 경인 네 번째 기사 험차 사신 김흥의 선부인에게 작을 추정할 것을 명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24일 심려 첫 번째 기사 세자가 관원을 보내어 흥령 부대 부인에게 전을 드렸다. 그 글에 이르기를 생각한건대 연령께서는 건건하고 자혜로와 선을 쌓고 덕을 길러 우리 모후를 낳으셨으니 그 경사가 두터워서 100년 길이 큰 복을 누리시라 바라더니 한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실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엄성과 얼굴이 처음으로 감추어짐으로 슬픔이 극도에 달하여 사람을 시켜 박한 음식을 진설하니 험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2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좌참찬 강맹경과 예조판서 박중손이 아뢰기를 주상께서 새로 공명을 받으시었고 또 간신과 역당들도 이미 모두 복주되었으니 온나라 신하와 백성들의 경사로서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더구나 계절이 삼추에 들면 만보가 성숙을 고할 것이니 신등이 한번 상수를 올릴까 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좋다. 그러나 가을철 장마가 그치지 않고 중궁이 또 상중에 있으니 아직 서서히 하라 하였다. 삼추는 가을의 석 달 동안이고 만보는 온갖 만물을 말한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25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경주 부윤 이명겸 강원도 도사 조근 산음 현감 정윤 옥윤 등이 하직하니 전지하기를 국가의 대사가 군정보다 더 큰 것은 없으니 가서 너희 마음을 다하여 피폐하고 추락한 것을 닦아 허술하게 하지 말라. 또 수령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먹으면 그 밖에 일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26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정척은 지중초원사로 긴말은 예문제학으로 조완벽 김청을 중초원부사로 송복원을 행첨지돈영부사로 김가 이다림을 첨지중초원사로 홍련을 사헌부 지비로 임명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26일 개사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절제사 양정이 치게 하기를 종성복령은 여름철 4, 5일과 가을철 7, 8월 밀 겨울철에는 남북 여러 고을의 조전 군사들이 모여들어 수자리를 살므로 성지와 관사 및 여염은 비록 보잘것없으나 주장의 채모만은 허약함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른 달에는 단지 당번 군사 5, 60명만을 거느리고 영에 머무르게 있게 되니 야인들의 보기에는 경멸하고 무시하는 조짐이 없지 아니하여 매우 대체에 어그러지고 또 땅에는 산의 지방처럼 물건이 풍성치 않고 영전의 수입도 또한 적으므로 끊임없이 왕래하는 야인을 계속 대접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사객이 종성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술과 음식을 싣고서 그 심리를 왕복하게 되므로 그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형세가 장차 유망할 지경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야인의 정세를 살펴보면 성을 공격하고 땅을 약취하여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텀을 타서 몰래 침입하고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가니 주장이 비록 본영에 자리하여 있더라도 반드시 제때에 맞게 구원할 수 없으니 패단만 있고 이익이 없습니다. 청컨대
경승부를 다시 본영으로 삼고 지금의 병령을 행령으로 삼아 방어가 가장 기묘할 때는 주장이 행령에 머물러 지키거나 혹은 오진을 순행하고 다른 때는 그대로 본영에 주둔하여 신중히 행동하고 위험을 기려서 성운이 되게 하고 만일 급한 경보가 있게 되면 그때 기회에 따라 달려가 구원하여 함께 기각의 형세가 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다만 주장의 채무에 맞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일과 같은 패단도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행령은 조선조 때 도질지사가 있던 큰진의 영문을 말한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26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내 생각해보니 삶이 있는 종류라면 물아가 하나의 본체인데 법은 이미 만 가지로 달라서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천심을 생각하면 똑같은 사랑으로 볼 뿐이다. 내 불행이 둔난의 비운을 만나 살육한 자가 많았는데 형불로 죽은 혼들이 기식할 곳이 없이 길이 고도에 빠진 것을 매우 불쌍하게 여긴다. 또 경내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귀신도 또한 많을 것이니 제도의 깨끗한 곳에다 봄, 가을로 수륙제를 베풀어 궁한 혼들을 도액하게 하라 하였다. 꼼자리가 시끄럽지. 둔난은 환란이다. 수륙제는 불가에서 바다와 육지에 있는 고혼과 아기를 위하여 올리는 제이다. 고려 조선 때 절에서 거행하였다.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나.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26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이조에서 충익사의 단자에 의거하여 아래기를 본사에 영사 10명을 정원으로 하여 1년 간격으로 한 명씩 구품으로 거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자는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 또는 수량을 적은 종이 쪽지다. 여기서는 사람을 천거하는 추천서를 말한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27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왕명을 받들어 건정전의 월랑으로 나와서 도승지 박원영을 불러 전교하기를 그는 큰 옥사를 의논하였기 때문에 일반 옥사 가운데 지체한 것이 많을 것이다. 또 중에 지체된 옥사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박원영이 말하기를 대저 형옥은 곡직을 분명히 밝히기가 진실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을 지체하게 되면 더욱 민망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등이 해당 승지와 같이 주상의 뜻을 체득하여 벌써 조치하였는데 또 지체된 옥사가 있으면 신등이 마땅히 나누어 맡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였다. 환관 안충언이 전지를 선포하기를 세자가 조신을 접견할 적에 그 접견할 장소가 없을 수 없다. 세종조에 일찍이 세자 의사청을 세웠으니 이번에도 세종조의 고사에 의하여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니 박원영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동궁으로 하여금 조정의 정사를 일으켜보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은 그 뜻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만년의 군국의 서물은 모조리 서자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의사청을 특별히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전하께서 모든 일을 친히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또 조참과 조계할 때마다 세자께서도 역시 참석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조신을 접견하는 것이므로 의사청을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였다. 세자 의사청은 세자가 임금을 대신하여 정사를 볼 때 정사를 의논하기 위하여 설치하던 관청이다. 세종은 세종 24년 1442년부터 세자 문종에게 정사를 위임할 때에 첨사원을 설치하였다. 조참은 대개 5, 6일마다 한 번씩 열리던 대규모의 주회이다. 문노백관이 모두 참여했으며 이날을 아일이라 하는데 한 달에 4아일, 6아일이 있었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27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지평 김달전과 헌납곤 안세 등이 아뢰기를 장맹창은 역적 이계의 인아인데 이제 등용하여 태안군사를 삼으니 신등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고 김달전이 또 아뢰기를 윤삼사는 황부인의 인하로서 일찍이 파직당하였고 그 아들 윤당은 현재 배수에 있는데 이제 곧 발탁하여 쓰는 것은 불가합니다. 더구나 판각은 근시의 직이니 더욱 더 불가합니다. 그리고 졸환 좌의정 이원은 선왕조에 있어서 죄가 불충에 관계되었는데 이제 특별히 공신 노권을 돌려주었습니다. 물론 노권을 거두고 관적을 삭탈한 것은 불충을 징계하여 후인을 경계하자는 것인데 이제 불충한 후예를 도리어 수록하게 되니 신등은 그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게 수록하게 되니
신등은 그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장명창은 이게와 관련이 없고 윤삼사는 중궁의 가까운 친척으로 그 제목도 쓸만하다. 이분은 그 당시에 자손을 금고하지 않았으니 어찌 죄가 크고 악이 지극하다고 했다고 하겠느냐 하였다. 김달전 등이 다시 아뢰기를 장명창은 바로 역적과 혼인하였으니 참으로 의심할 만하고 또 정상을 알았다고 말하였으니 갑자기 백성과 친근히 대하는 직책을 제수할 수 없습니다. 선원조에 불충하였던 사람은 어찌 하루아침에 가볍게 노건을 주겠습니까? 아니 전지하기를 네 마땅히 그 일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이 나는 사돈 친척간이다. 판각은 나라의 의식이 있을 때 임금을 인도하던 판통례문의 2층이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29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수영의 3개의 법은 감사가 만 3년 동안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하던 제도이다. 내 뜻이 이미 결정되어 즉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다만 사객의 내왕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도의 수령 가운데 3년의 임기가 찬 사람이 많은 수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이 이 법을 시행한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책임질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게으리할 사람도 간혹 있을 것이다. 또 반드시 이 일시에 모조리 책임하려고 하면 시끄러운 폐단도 없지 않을 것이니 점차로 바꿔 임명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하니 도승기 박원형이 아뢰기를 지금은 비록 농사의 한가한때라고 하지만 민간에서는 추경이 한창이니 실로 일이 한가한때가 아닙니다. 수령을 채임하는 자가 많게 되면 가고 오는데 맞이하고 보내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우선 백성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그것을 시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또 전지하기를 지금 전제소에서 아랜 경찰관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내 생각에는 불편하게 여긴다. 경찰관 60여 명이 어찌 모조리 어질 수가 있겠으며 또 경찰관의 일시의 소견을 가지고 연구한 법으로 정한다는 것도 실로 온당하지 못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전라도 한 도관에 경찰관 80여 명을 나누어 보내어 여러 해 동안 조사하여 정하였으나 그 후의 비이한 자가 있음을 면치 못하였으니 내 생각으로는 우선 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그 고화를 살피게 하고 또 관찰사와 수령관으로 하여금 복심하게 한 다음 비로소 경찰관을 파견하여 참작하여 고정하게 한다면 본바가 하나둘이 아니니 거의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 하니 참찬 강맹경이 아뢰기를 신등도 이미 그러한 패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제의 법을 논의한 지가 거의 20년이 되었으니 전품을 정한 곳은 단지 경상도의 한두 고을일 뿐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수령이 심정하기 때문입니다. 대저 한 고을의 전지는 거의 1만여 결에 달하는데 여러 가지 일이 많은 수령으로 어떻게 1, 2개월 이내에 온 고을의 전지를 심정하겠습니까?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만약 그 법을 시행한다면 모름지기 경찰관을 보내야만 될 것입니다 하였다. 강맹경은 그때 전제소의 제조관이었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27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의 종정국이 사인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27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병조의 전지하기를 경기 황해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목장의 마필 가운데 몸집이 작아 종자를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말과 목자가 징수한 쓰지 못할 말과 난신에게서 정몰한 말들을 각각 본드의 쇠잔한 역참의 숫자를 요량하여 나누어 주라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27일 갑오 여섯 번째 기사. 형조의 전지하기를 옥사는 원통하고 억울함을 부르기 쉬운데 시를 지치하면 패단이 매우 심할 것이다. 이후로는 경외의 관리는 응당 아래야 할 일은 그때 즉시 품지하여 죄를 과하고 직결할 것은 즉시 소리하여 옥사를 지체시키지 말라 하랬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7월 28일 어린이 첫 번째 기사.
우의정 이사철이 오래 병으로 누웠다가 조금 차도가 있으므로 병주판서 신숙주가 한때 같이 중국에 갔던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그의 집에 찾아갔다. 임금이 그것을 듣고 도승기 박원영에 명하여 술과 안주를 가지고 가서 주게 하고 이어서 풍악을 내려주었다. 또 황관 정균에게 명하여 내온 내수와 전야표 한 개, 청화아 대종 한 개, 초록 단자, 타포 한 벌을 내려주었다. 이사철이 인하여 전에 하산 부경도 병풍을 꺼내어 좌석 오른쪽에 펼쳐놓고 한껏 즐기다가 파하였다. 내수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궁중 음식을 말하고 전야표는 둥근 야자 열매의 껍질로 만든 표주박 모양의 술그릇 야표라고도 한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28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기를 수원부사 조계팽이 이전의 처소에 출입하는 자빈을 금하지 않았다니 파직시키라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28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의 진궁 병부 소보 원영이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2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지평 김달전과 정은 신말주가 아뢰기를 전일의 장맹창과 이원의 사건을 청하였을 때 전지하시기를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는데 신등은 아직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김달전이 또 아뢰기를 전일에 조효무는 경상도 관찰사로 삼았을 때 일찍이 건시로 삼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알고 쓴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건일에 또 이중을 충청도 관찰사로 삼으시니 대저 관찰사의 직책은 출척을 전담하는 것이라 그 임무가 가볍지 않으므로 선왕들은 그 선임을 중하게 여겨 반드시 의정부 6조 대관의 천망을 기다린 다음에 임용하였습니다. 이중은 조효문과 같이 건시에 있던 사람도 아니며 또 천망도 없었는데 명하여 관찰사로 삼으시니 신등은 그 선임이 이로부터 가벼워질까 염려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이원과 장맹창의 사건은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 아직 더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이중 같은 사람은 임금이 진시로 그 사람됨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발탁하여 쓰는 것이지 어찌 상법에만 구애할 것인가. 비록 발탁하여 썼다 하여도 천망하는 법에 무슨 방해가 되겠느냐. 또 조효문이 관찰사가 되었을 적에는 논청하지 않았다가 이중만을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반드시 이중은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를 것이다. 만약 이중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면 그 사실을 지적하여 말하라. 내 마땅히 개정하겠다 하였다. 김달전이 아뢰기를 본부의 의논은 이중을 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천망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손수 글을 써서 보이기를 경등의 말이 진시로 착하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적에는 아직 미진한 곳이 없지 않다. 경등은 이중을 합당하지 못하게 여기느냐. 조종조에서 한 사람도 발탁하여 쓴 사람이 없었다는 말인가. 천망하는 것은 신자의 직분을 지키는 떳떳한 법이요 발탁하여 쓰는 것은 또한 임금이 사람을 쓰는 떳떳한 법이다. 나는 이중을 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썼지만 만약 경등이 옳지 못하게 여긴다면 내 마땅히 고쳐 생각할 것이다. 경등은 단지 가와 불가를 말할 뿐인데 어찌하여 홀로 이중에게만 천망하는 법을 끌어다 대느냐. 만약 조효문은 건시였기 때문에 그 제목을 알고 이중은 건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제목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경등은 누가 나를 농락하는 줄 의심하고 있는가. 그것이 합사의 뜻이냐. 다시 의논하여 가지고 오라 하였다. 합사는 나라의 큰 일을 할 때 관계가 있는 2개 이상의 관청의 합동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29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이사철이 사언하니 빈청에서 술을 대접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30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지평 김달전이 아뢰기를 어제 본부에서 아뢰었던 이중의 일에 대하여 신등의 뜻으로는 관찰사는 중한선임인데도 그늘의 천망을 거치지 않고 연달아 발탁하였으므로 이것이 마침내 이해가 되어 조정의 법도가 여기에서부터 무너질까 염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이보다 앞서 최중겸과 조효문을 발탁하여 쓴 것도 역시 이중의 예와 같은데 전에는 의논하여 고집하지 않다가 홀로 이중만을 말하니 만약 이중의 제능이 관찰사에 임명할 것이 못 되는데 갑자기 그를 임명하였다면 너희들은 내가 누구에게
농락당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냐? 또 그것이 합사의 뜻이냐? 아니면 또 너가 물음에 따라 대답하는 것 말이냐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30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종성직이 사인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5권 세조 2년 8월 1일 세조실록 5권 세조 2년 8월 1일 모술 첫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외방에서 죄를 범하여 응당 변방에 옮길 자는 모름지기 품지하여 행하고 또 양씨의 정몰한 노비 내에 의빈에게서 얻은 것을 운성부원군 박종우에게 주고 이유의 노비 내에서 안일원 박씨에게서 얻은 것은 이조판서 권남에게 주고 조용서의 노비 내에서 익령군 이치에게서 얻은 것은 아울러 정몰하지 말라 하였다.